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패스트푸드 기업을 꼽으라면 누구나 맥도날드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맥도날드의 정체성, 그러니까 빅맥과 감자튀김을 파는 회사라는 인식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패스트푸드 체인이 어떻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땅 주인으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천재적인 전략을 구사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맥도날드가 숨겨온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한 땅과 건물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대략 58조 원에서 62조 원 사이입니다. 놀라운 점은 전체 프랜차이즈 수익 중에서 임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에서 66% 정도 된다는 사실이죠. 햄버거 판매보다 건물주 노릇으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부분의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여행사, 호텔, 고급 레스토랑, 자동차 공장 같은 곳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황 속에서 오히려 번창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저렴 음식을 파는 곳들이에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으니 먹긴 먹어야 하는데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가격이 싼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금융 대란이 벌어졌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던 그때 서브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800개의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KFC 역시 같은 기간에 290개 정도를 추가했고요. 하지만 이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낸 곳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008년 한 해 동안만 무려 53개월 연속으로 같은 매장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위기가 오기 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 해에만 약 580개의 신규 점포를 열었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27%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물론 저렴한 가격이 한몫했겠지만 금융 전문가들이 맥도날드를 불황 방어주라고 부르는 데에는 가격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맥도날드는 겉보기엔 햄버거 장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독특한 구조는 1950년대에 레이 크록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고안해낸 건데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가 개발한 효율적인 조리 시스템을 보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가능성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그가 진짜 천재적이었던 건 단순히 브랜드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땅까지 사서 소유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해리 손본이라는 금융 전문가와 협력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죠.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점포를 짓고 프랜차이즈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약 6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건 맥도날드가 보유한 모든 땅과 설비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요. 기술적으로 따지면 총 자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보유 회사 중 하나라는 얘기죠. 재무제표에서 회사 이름만 가리고 보면 마치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보고서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맥도날드는 전체 레스토랑의 약 93%에서 97%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여기서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로열티만 받지만 맥도날드는 땅까지 직접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추가로 챙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성공적인 위치를 선정하는 노하우를 완벽하게 쌓아왔어요. 그들은 정확히 어떤 조건이 수익성 높은 매장을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도날드가 선호하는 입지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퉁이 땅을 찾죠. 이상적인 크기는 대략 14,500제곱미터에서 15,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400평에서 4,700평도 되는 부지입니다. 실제 건물 면적은 410제곱미터에서 430제곱미터, 약 125평에서
135평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교차로에는 반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의 땅을 찾으면 맥도날드는 장기 고정금리로 그 부동산을 매입해요. 이미 엄청나게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신용도가 최상급이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흥미롭습니다. 누군가가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지원하면 회사는 그 사람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서는 엄청나게 세밀한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거의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버거 조리법부터 영업시간,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는 반드시 맥도날드가 승인한 공급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꼭 가장 품질이 좋거나 가장 저렴한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옵션은 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총 11억 5천만 원에서 25억 원 정도의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 번에 현금으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먼저 프랜차이즈 가입 수수료로 약 5,2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선불로 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데 맥도날드가 검증한 입지와 시스템 덕분에 은행들도 비교적 쉽게 승인해 줍니다. 매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와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연 매출 29억 원, 매장이라면 월 2억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열티 4%와 임대료 8.3%에서 15.5% 정도를 합치면 월 2,900만 원에서 5,100만 원 정도를 맥도날드에 내는 셈이죠. 대출 상환금까지 합치면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보통 계약 기간은 20년인데 여기에 아주 특이하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운영자가 원하는 곳에 매장을 열 수 없고 반드시 맥도날드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는 당연히 맥도날드 본사가 소유한 땅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맥도날드는 부동산을 사는 순간 세입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항상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대료를 기꺼이 지불할 세입자를 말이죠.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좋은 세입자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데 맥도날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셈이에요.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노동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5.8%에서 10.2%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운영자들은 매출의 8.3%에서 15.5%를 임대료로 내야 하거든요. 확실히 더 높은 비율이죠. 만약 어떤 매장이 예상만큼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맥도날드는 그냥 새로운 프랜차이즈 운영자를 찾으면 됩니다. 20년 계약이 끝나면 그 위치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아예 그 땅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상당한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운영자들이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임대료도 더 비싸고 운영 방식도 전부 통제받는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매우 안전한 투자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보면 초기 비용도 크고 각종 수수료도 높지만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거든요. 예를 들어 평균적인 맥도날드 매장은 연간 약 3.1억 원에서 33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종 순수익이 약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존경할 만한 수치죠.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맥도날드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원자는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승인받은 후에도 자신의 사업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지만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이 위험을 줄여주거든요.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요구사항이 덜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반면 맥도날드 운영자는 자신이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미 검증받았고
입지도 최고 수준이며 고객들의 기대 수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운영자들을 위해 햄버거 대학이라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사업가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회사 내부 시스템인데 이걸 이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죠.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엄격한 관리 덕분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실패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레스토랑의 52% 이상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맥도날드는 그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이건 단순히 브랜드가 유명해서만은 아닙니다. 입지 선정부터 운영 교육, 지속적인 지원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맥도날드 입장에서 부동산 소유가 가져다주는 이 점은 단순히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걸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 부동산 사업은 햄버거 사업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세법의 특성 때문입니다. 미국 세법은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이라는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데도 세금 계산할 때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장기 안정성입니다. 맥도날드는 월마트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상승한 두 개의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이 폭락하는 동안 말이죠. 세 번째는 부동산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맥도날드가 초기에 저렴하게 매입했던 땅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주요 도로 주변 부지는 상업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맥도날드는 20년 전에 싼 값에 산 땅이 지금은 몇 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대료 수익 이상의 효과죠. 여기에 더해 맥도날드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자산이 쌓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엄청난 담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도 높아지고 이자율도 낮아지죠. 실제로 맥도날드는 거의 은행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가 망할 리 없다고 금융시장이 판단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돈으로 또다시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맥도날드는 소위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약 58개에서 62개 회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건 거의 48년에서 50년 연속으로 매년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회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정도 기록을 가진 기업은 정말 드뭅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뜻이죠. 경기 침체는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할인된 가격에 좋은 땅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팬데믹 같은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맥도날드의 부동산 모델은 리스크를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에게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들은 계약상 매출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임대료를 무조건 내야 하거든요. 매장 문을 닫더라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맥도날드 본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죠. 반면 경쟁사들은 맥도날드만큼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운영자가 직접 건물주와 계약을 맺어야 하죠. 이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계약이 끝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자기 땅이니까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치만 증가할 뿐이죠. 이 모든 전략은 실제 숫자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몇 년간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매장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소수의 직영점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맥도날드는 점점 더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벗어나 부동산 비즈니스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맥도날드의 재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일반적인 레스토랑 체인은 수익의 대부분이 음식 판매에서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다릅니다. 최근 연간 매출을 보면
맥도날드의 총 매출은 약 29조 원에서 31조 원을 넘는데 이 중에서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임대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나오는 음식 판매 수익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는 고정 수익이 훨씬 크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직영점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9.5%에서 15.5% 정도인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8%에서 82%를 넘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변동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수수료와 임대료 위주의 고정 수입 모델이니까요. 이런 구조 덕분에 맥도날드는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햄버거 판매가 줄어들어도 임대료는 계속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맥도날드 주식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거의 48년에서 50년 연속 배당 증가라는 기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회사의 수익 구조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증거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매년 늘어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특히 은퇴한 투자자들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맥도날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맥도날드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 형태로 벌어들이고 있고 부동산 관리는 햄버거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 영역인데 차라리 부동산 부문을 분리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 탄생할 겁니다. 그것도 패스트푸드 산업의 변동성이나 소비자 취향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회사로 말이죠. 실제로 2015년에 한 투자자 그룹이 정확히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을 따로 떼어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자는 거였죠. 재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경영진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독특한 자산 모델이 회사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부동산과 프랜차이즈 사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맥도날드가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좋은 입지를 찾아내고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그 장소에서 사업을 성공시킬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하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다른 회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동산만 따로 분리하면 입지 선정의 전문성은 유지하겠지만 누가 그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할지 판단하는 능력은 잃게 됩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사업만 하면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전문성이 부족해지죠. 결국 맥도날드의 진짜 힘은 이 두 영역을 완벽하게 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의 눈과 프랜차이즈 운영자의 경험을 동시에 가진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겁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어떤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 보이면 일찍 투자하고 어떤 곳은 이미 성숙한 상권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치 프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듯이 부동산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맥도날드가 단순히 땅만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건물까지 직접 짓고 때로는 기존 건물을 개조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건설과 설계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는데 이것도 다른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맥도날드 매장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부동산 및 건축 표준화 덕분이에요. 소비자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익숙한 환경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게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물론 초기에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들도 햄버거 가게가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걸 이상하게 봤거든요. 하지만 크록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전략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맥도날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확장 속도를 조절해야 했던 반면 맥도날드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자금력으로 계속 새 매장을 열 수 있었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맥도날드의 부동산 자산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1970년대에 싸게 산 땅들이 도시개발과 함께 몇 배로 뛰었거든요. 이때부터 금융분석가들도 맥도날드를 단순한 레스토랑 체인이 아니라 부동산 회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진출하면서 같은 전략을 반복했죠. 좋은 입지를 사서 프랜차이즈에게 임대하는 모델을 전 세계에 복제한 겁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인상적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규제가 복잡한데도 맥도날드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핵심 도시의 좋은 위치들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만 수천 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최고 입지에 자리 잡고 있죠. 한국에도 390개에서 410개가 넘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대부분이 역세권이나 대학가 같은 유동 인구 많은 곳에 위치한 것도 같은 전략의 결과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맥도날드가 유독 잘 버틴 것도 이런 부동산 기반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맥도날드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덕분에 버텼거든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좋은 땅들을 더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배당금을 계속 올리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했죠. 이게 가능했던 것도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입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예측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주니까 주주들에게 돌려줄 여력이 생긴 거죠. 최근 몇 년간은 메뉴 혁신과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옵션을 추가하고 모바일 주문을 활성화하고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식으로요. 최근에는 맥도날드가 기술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앱,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죠.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전략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매장 위치가 조금 덜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큰 도로변이 아니라 임대료가 싼 곳에 작은 주방만 차려도 되니까요. 이런 변화에 맥도날드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략을 보면 맥도날드는 여전히 부동산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이 아무리 늘어나도 직접 매장에 와서 먹는 고객은 여전히 많으니까요. 특히 가족 단위 고객들은 드라이브 스루를 선호하는데 이건 좋은 입지가 필수적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경쟁사들도 맥도날드의 전략을 알고 있지만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맥도날드가 좋은 위치들을 선점했고 후발주자들은 덜 좋은 입지에 만족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부동산을 직접 사려면 엄청난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작은 체인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은행도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에게는 대출을 잘 안 해주죠. 결국 맥도날드의 부동산 전략은 진입 장벽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맥도날드가 너무 부동산에 집중한 나머지 음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라는 이미지도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전략은 명백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주가 추이를 봐도 맥도날드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죠. 이건 투자자들이 맥도날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 맥도날드는 전설적인 종목입니다. 거의 48년에서 50년 가까이 배당을 늘려온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경영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맥도날드가 직면할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건강 트렌드, 환경 이슈, 인건비 상승, 기술 변화 등 변수들이 많죠.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맥도날드는 항상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 적응력의 핵심에는 부동산이라는 확고한 기반이 있습니다. 아무리 메뉴가 바뀌고 소비자 취향이 변해도 좋은 위치의 부동산은 가치를 유지하거든요. 이게 맥도날드에게 시간을 주고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이고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이 회사가 68년에서 72년 가까이 살아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건 다른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죠. 롯데나 신세계 같은 유통 대기업들이 좋은 땅을 사서 쇼핑몰을 짓고 그 안에 입점 업체들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유행은 변하고 소비자는 변덕스럽지만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가치를 유지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레이 크록이 이 원리를 68년에서 72년 전에 깨달았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는 단순히 햄버거 가게를 늘리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나아가 전 세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맥도날드는 새로운 땅을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가치가 오를 만한 위치를 찾고 있겠죠. 그리고 그 땅 위에 노란색 간판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임대료를 받으며 꾸준히 돈을 벌 겁니다. 햄버거는 트렌드를 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영원합니다. 맥도날드가 단순한 패스트푸드 체인을 넘어서 글로벌 부동산 제국이 된 비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다음에 맥도날드에 가시면 그냥 햄버거만 보지 마시고 그 매장이 서 있는 땅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맥도날드의 진짜 돈줄이니까요.